저는 이제 부담 없이 그냥 대화하면서 재밌게 좀 한 20분 정도 저한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같이 보내고자 합니다. 예, 저희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회적 금융에서의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역할과 사례인데요. 첫 번째 역할입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사회적 금융에서의 어떤 역할을 갖고 있을까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러 가지 소셜 파이낸스 부분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퍼즐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맞춰지지 않으면 총체적인 소셜 파이낸스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파이낸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첫 번째만 조금 이렇게 약간 좀 개념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미지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사업을 저는 이제 직접 마이크로 파이낸스 수혜자들 그 다음에 그 자본을 조성하기 위한 저희 그랜트도 받기도 하고 기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펀드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 찾아가서 이렇게 좀 조성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아까 이렇게 이현재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그런 이제 중간 지원 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같은 지원 기관들을 이렇게 은행이나 이런 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예금을 이렇게 가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의 자본을 가지고 어떤 이윤을 이렇게 남기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은 배제를 하고 이제 자본 조달 부분에서 정부나 지자체나 기타 이제 후원자들에 의한 모금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저희가 소화하는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한 100억 정도 되고요. 그 100억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을 때 자본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조성된 자본을 어떻게 수혜자들을 선발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기존 이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마이크로 파이낸스 하면 마이크로 크레딧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인데요. 곰곰이 저는 그걸 보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방글라데시에서 그분이 시작한 게 1976년이고요. 지금 2013년입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에 과연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서남아시아 쪽이죠. 그쪽은 서남아시아 쪽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입니다. 거의 잘 해결을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가장 대표주자격이라고 하는 무하마드 유누스도 해결하지 못하는 빈부의 문제라는 부분이 참 아이러니컬하게 다가오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과연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많이 들었고요. 그럼 선발된 수혜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럼 저희 같은 중간 지원 기관의 역할은 무엇일까? 사업의 지속 가능성들을 위해서는 어떤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상환율이거든요. 그래서 상환율로 굉장히 많이 평가를 받곤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그냥 저희 같은 민간 지원 기관의 상환율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손 들고 한번 말씀 좀 해보시겠어요?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럼 무하마드 유누스가 있는 그라민 뱅크에서는 상환율 몇 프로 정도 될까요? 98%, 99% 가까이 됩니다. 그 이유가
집단 대출을 모델을 사용하거든요. 그라민 뱅크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사업할 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복지적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었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환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난리 나겠는데요. 사회연대은행, 신한은조합, 기타 이제 등등 저희 민간 지원 기관들의 상환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약 50에서 60%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왜 그런 것 같다면 고민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에게 어떤 창업이나 경영개선 자금이나 이런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는 이런 마이크로 파이낸스 자금을 통해서는 더 이상 그분들이 어떤 중산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단순히 돈만 지원해서는 어렵다는 결론을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예, 지난 2월인가 3월인가 진행됐던 사회연대은행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10년 동안 1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개인에게 주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형태를 탈피하라. 이제 그 부분은 접고 새로운 변신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개인이 단순히 몇 천만 원을 가지고선 자활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구조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대기업들이 아까 저 이원재 소장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자본 조달 능력 그리고 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이미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몇 천만 원으로 이렇게 받아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로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죠.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대기업 백화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마이크로 파이낸스 그 안에 있는 입점 업체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그분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제 자신이 거기에서 그분들을 소위 말해 쪼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건 저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개인적인 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 꿈이 과연 여기서 이 탐욕스러운 자본 사회 앞에서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해 봤었을 때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군데를 찾다가 이따 소개해드릴 열매나는 재단이라는 곳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곳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좀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좀 갖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떤 저개발 일단 상환율이 가장 핵심 키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러면서 왜 한국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하는 기관들이 약간 조금 이지경까지 왔냐, 소위 말해서 이지경까지 왔냐를 봤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가장 핵심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2009년에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출범을 하면서요, 온갖 기업의 자금, 그 다음에 개인 어떤 그랜트 부분을 이렇게 잠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저희 재단의 가장 큰 이렇게 후원 기업이었던 SK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SK 미소금융재단을 출범해서 각종 기업 그 다음에 기타 민간 자본들을 다 이쪽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뭘로 해서 그럼 기업이나 이런 민간 자본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었냐? 핵심은 세금 혜택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 중간 부분에 좀 써놨는데요. 휴먼 예금 7,353억 플러스 기부금 약 9,500억 정도로 이렇게 조성한 굉장히 덩치가 큰 기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는 게 단순히 제일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화물차 차주,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500만 원씩 대출해주는 게 가장 핵심 사업입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큰 덩치를 마련을 해놓고선 굉장히 경직된 구조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와 비슷한 민간 기관들은 당연히 이제 규모가 작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진행하는 부분이 그 희망 봉사단 통해서 전문가들을 이렇게 큰 기금 규모에 비해서 채용하지 않고 관리를 하는 부분들을 그냥 이런 재능 기부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굉장히 작은 급여를 주고 그분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돈은 받았지만 어떤 그 후에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기가 어려운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소금융을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도 조금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2000년도 신나는 조합부터 시작해서 2003년 2002년쯤에 사회연대은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재단, 그 다음에 저희 열매나눔 같은 조직이 약간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진행해도 사실 한국당이 굉장히 작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제한적인데, 힘을 하나 모아줘야 될 때 약간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 진행했던 그런 부채들을 저희가 안고 가는 그런 느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대립된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제가 하나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건 뭐냐면, 저희 같은 그런 민간 지원 기관들도 약간 기부하시는 분들이 세제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롭게 기업이나 그 다음에 민간 그런 엔젤 투자자들이 여기를 통해서 자금을 주면 좀 더 소셜 비즈니스, 소셜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이나 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개런 담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역할을 좀 더 이렇게 영역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이제부터는 이제 재미있는 저희 재단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재단은 한국, 베트남, 말라위, 루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5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네, 벌써 15분이 지난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지난 2003년부터 진행을 해서 약 65억 정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290개 업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각종 업종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사업이 지속 자립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 정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상환율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0% 정도 됩니다. 그것이 약간 어떤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런 구조가 되었냐면요. 가능하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외부에 맡긴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한다. 이런 기조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저희가 서울 경기에 위치해 있어갖고 그쪽에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자본 연간 한 10억 정도 들여서 했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지원 사업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 64억 정도, 그리고 67개 업체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유엔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유엔 파트너 기관입니다. 월드비전은 이렇게 월드비전, 그 다음에 굿네이버스 이런 단체들이 정말 큰 단체들이 있지만 국내에서 유엔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저희 하나고요. 아프리카 말라위라는데 사실 여기 마돈나 재단이라고 미국 배우 마돈나가 이렇게 세운 그런 마돈나 재단에서
손을 들고 나간 지역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2011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UN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약간 후원하고 이렇게 어떤 긴급 구호 활동은 하지 않고요. 그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 생태계들을 만들어가는 부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저희 열매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좀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그 신흥협동조합 은행을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소액 저축 대상자들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선발하고 창업하게 이렇게 심사하고 해서 27명이 그 중에서도 창업을 하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저희가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진행을 하는데요. 베트남에 있는 그 호치민 옆에 있는 빈농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빈농성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약 2년 정도 전부터 진행을 했고 지금은 한 221개 정도 업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굉장히 그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약간의 이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크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걸 느꼈냐면 이렇게 기존에 자기가 이렇게 가게를 하고 있던 것들을 4시 반 정도 되면 문이 닫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거기에 이렇게 그 앞에 가판대들이 4시 반에서 오후 5시 되면 이렇게 쭉 따라오는데요. 그 가판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기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야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한 밤 10시에서 10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야시장이 되거든요. 그 야시장에 있는 소기 자본들을 저희가 대출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상환율이 100%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인민위원회에서 상환 관리를 저희랑 조인을 해서 약정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무섭긴 무섭구나. 인민위원회에서 말 한마디면 그냥 바로 상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지막에 조금 부족했는데요. 이렇게 점심때 또 미팅이 있어서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궁금하신 점들은 그때 많이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